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55만 국군 장병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겸 총리님을 비롯한 국민의원 여러분, 서울 성북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먼저 총리님께 좀 묻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 국민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고 대신 여쭤봐달라고 말씀 주셔서 간단하게 여쭙습니다. 총리께서는 사퇴한 지 얼마 안 된 전직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현직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 소위 권력기관의 수장들이 임기를 마치자마자 대선에 뛰어드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국민적 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리께서 판단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그 두 자리가 가져야 될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 등을 생각해 본다면 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분은 현실적으로 이미 벌써 자기 거취를 정해서 중요 주자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또 한 분은 조만간 당신 입장을 밝히신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더 보탤 건 없습니다만, 다만 한 자리는 임기를 보장해준 취지 자체가 바로 그런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을 지키라 하는 그런 취지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안타깝습니다.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총리님, 요즘 세간에 제일 유행인 게 소위 전직 검찰총장의 엑스파일 문제인데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언론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상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요. 야권 인사가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는 여권의 공작 정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도 하고요. 일부에서는 야권 경쟁자들의 의도적 흠집내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유언비어와 근거 없는 소문이 양산될 위험성이 있는 문제고요. 유력한 대선 주자의 어떤 정책 입지에 관한 문제인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사회 안정과 공정한 대선 관리 이런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조치 계획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원님 행정에 대해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문제에다가 행정이 들어가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역시 정치권 내에서 어떤 여러 가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역시 언론과 국민의 몫이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게 무슨 형사사법의 어떤 대상에 오른다든가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 역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천안함 문제 등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징후는 있었지만 경고는 없었습니다. 보수는 이용하고 진보는 외면했다. 천안함 생존 장병의 아픈 외침입니다. 상식은 부정되었고 제도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시켜달라. 이중사 아버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가해자와 책임자는 활보했고 피해자는 고통과 책임을 뒤집어쓴 채 괴로워했습니다. 천안함을 둘러싼 송호적 논쟁으로 미래를 위한 기회를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진영 간 대립과 진실 공방 속에서 방기된 국가 역할과 책임을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간, 과거의 경험과 방식으로는 현실을 설명할 수도 없고 미래를 설계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익숙함과 이별을 고하고 낯섦을 받아들이는 순간 새로운 미래가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진영과 과거의 경험 그리고 관행에 안주하는 행태를 혁신해야 합니다. 새로운 진실과 새로운 기준선이 필요합니다. 그 위에 새로운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진실과 신뢰에 기반한 새로운 기준선으로 이동, 이 세 가지를 바로 세울 때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총리님 생각 어떠신가요? 예, 뭐 우리 사회에 그동안 여러 가지 소위 공동체적 합의를 이룬 문제 등등에 대해서도 자꾸 이렇게 뒤를 되돌아보는 듯한 이런 논쟁은 이제는 좀 정리가 되는 게 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천안함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네, 2010년 5월 20일 민군 합동조사단 천안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작년 제5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장에서 2010년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총리, 그 대통령 말씀처럼 2010년 민군 합동조사의 조사 결과에 대한 우리의 정부의 입장은 확고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네. 그것도 외국 전문가까지 초청해서 이 문제 정리를 내린 겁니다. 네. 예, 여기서 무슨 다른 정부 입장을 바꿀 아무런 어떤 새로운 뭐 상황이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사건 재조사 결정을 해서 사회적 논란을 자초한 바 있습니다.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회복이라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히 유족들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사건 재조사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혹시 총리께서는 그 당시에 직을 수행하고 계시지는 않았지만 이 논란을 잘 알고 계실 거고 혹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어떤 분들이 자기 견해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공식적인 조사를 해서 발표한 내용을 그걸 뒤집을 만한 어떤 새로운 어떤 무슨 정황 증거가 발견되는 이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분명하고요. 네. 또 그런 점에서 그 조사위원 중에 한 분이 자신의 소신 때문에 자꾸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 자체가 줘야 될 이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과 균열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이 문제의 논란을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총리께서 더욱더 역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논란은 지속되었지만 정작 유족과 생존 장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뒷전이었습니다. 천안함 용사 개개인에게 피격의 책임을 미룰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서 제복을 입고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우리의 동료 시민이었을 따름입니다. 이들에게 사실상 패전의 명예를 지우는 것은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들의 오판과 정치적 활용의 책임 그리고 군 수뇌부가 져야 할 작전 실패, 경계 실패, 정보 실패의 책임을 천안함 장병들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고스란히 천안함 장병들 뒤에 숨은 것입니다. 비겁함의 극치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저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도 의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무엇보다도 며칠 전에 일부 방송을 통해서 드러난 바 지금은 전역을 하신 최원일 함장의 그런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 그리고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국회 내에서 따져진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그 소위 그분들의 희생의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한 그런 비겁한 분들 또 그걸 그렇게 얼버무려 버리는 어떤 정치권 이런 부분들 모두 다가 저희들은 반성을 해야 되고 그 점에서 거기서 순직을 하신 장병들이나 지금 살아남은 우리 장병들이나 또 그래서 지금 전역하고 있는 분들이나 모두 다 우리는 그분들의 고마운 그분들의 어떤 헌신 위에 있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국가는 전사자와 함께 생존 장병들에게도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 그리고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몇 가지 조치가 있었지만 제가 판단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대로 된 후속 조치는 천안함 침몰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간 계속된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전사자와 유족 그리고 생존 장병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배려 그리고 지원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 또 그분들의 목소리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들의 어떤 그런 목소리에 보훈당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좀 진지하게 더 전향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좀 서둘러 주십시오. 네. 총리께서는 생존 장병의 국가 유족 유공자 등록
대단히 더디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탈락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보훈처는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임하고 있겠지만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국민적 비판이 있습니다. 천안함에서 함께 복무했던 장병들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7명이 추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했다는데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결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생존 장병 전원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그것은 제가 이제 즉답을 드리기보다는 보훈심사위원회라는 데서 네. 그동안 왜 이렇게 개별 개인별로 차이가 있었는지 이런 데 대한 내용들을 제가 한번 꼼꼼히 검토해 달라고 보훈처에다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 모두 다가 어떻게든 우리를 대신해서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을 당한 것이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순직하신 분들이나 96분이나 예, 생존하신 천안함 장병 58분이나 예, 똑같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분들입니다. 역할에 대한 차이 뭐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런 정신에 충실한다면 보훈처가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정부가 좀 더 속도를 내고 과감하게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과 함께 이분들의 아픔과 상처 이것을 과감하게 보듬고 미래로 전진해 나갈 토대를 닦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훈이라는 업무를 국가가 자신의 업무로 받아들인 이상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소한 이유 때문에 차별을 두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분명히 지금 아직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도 있던데요. 돌아가신 분들이나 전역을 하신 분들이나 지금 근무를 하는 분들 모두 다가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이건 분명히 바로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총리께서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천안함 장병의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 보상은 계속적으로 파생되는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줄여줄 것입니다. 역대 정부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왔습니다. 지금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보통의 상식과 사람에 대한 예의 그리고 변화에 대한 의지입니다. 천안함 장병들 곁에는 비난과 조롱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장병들에 대한 기본 예의입니다. 과거의 관행, 경험의 함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기준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총리. 예, 반드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분대로 그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비난이나 혹은 낙인은 반드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걷어내서 그분들에게 거기 합당한 예우를 해야 된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보훈처 당국과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좀 서둘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 장관님 좀 뵙겠습니다. 요즘 일이 많으시죠? 예,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실급식 문제, 분성폭력 피해자의 자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들 납득하기 어려울 텐데요.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제도 또는 문화 또 인적 요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도 운영자의 기득권 옹호, 안일한 인식 이런 부분들이 근본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장관께서 책임을 지고 중심이 되어서 잘 바꿔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경험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시간,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 새로운 경험만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세대적 특성 잘 이해해야 합니다. 유년 시절부터 자유와 정의를 체험했고 공정의 가치에 본능적으로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군 지휘관들 대다수는 개발 독재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민주화 속에서 자유와 정의를 지향하지만 위계 질서가 더 익숙한 세대입니다. 자신보다는 조직의 문화를, 조직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전혀 다른 시간과 경험을 가진 두 집단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군의 계급 질서라는 위계는 세대 간 차이를 쉽게 무시하고 억압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지휘관들이 세대 간의 인식과 관점이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휘관들이 끊임없이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통을 하고
다음에 작전 환경 변화를 잘 접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노력을 하면서 군의 전투 임무와 또 자율 병영과의 그 조화로움 이런 게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지휘관들이 이를 모두를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식으로 표현하고 뭐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말로 표현하면 베이스라인 시프트,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선 이동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군 지휘부의 시간과 경험이 아니라 2021년 현재의 시각이 새로운 기준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하가 아니라 동료인 거죠. 계급은 신분이 아니라 역할의 분담입니다. 병영생활 여건은 사회 급급과 비교해서 열악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업무 일과 시간 후에는 사생활이 보장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차별과 성폭력 앞에서 조직의 보호가 먼저가 아닌 피해자의 보호가 먼저 고려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실입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을 통해서 조직적 사건 은폐, 상관의 회유 압박 등 2차 가해, 부실한 초동수사, 누락 및 늑장 보고 등 군의 총체적 난국이 드러났습니다. 20전투비행단의 군사경찰과 군검찰은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공군본부 소속 북선 변호인은 이중사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공군 양성평등센터에게 이중사의 고통은 그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마지막 의탁처였던 15특수임무비행단마저 이중사를 밀쳐냈습니다. 장관님, 이중사가 겪었던 고통이 한 개인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성범죄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수사 중이지만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군내 성범죄가 군기관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하에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법은 가장 잔인한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이중사는 법과 제도가 자신을 보호해 준다고 믿었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이중사가 맞닥뜨린 현실은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언제까지 법 위에 계급이 군림하고 법이 부정의와 불공정으로 변해서 결국 폭력이 되는 현실을 지켜보고 계실 겁니까? 성범죄를 은폐하고 부실수사를 가능케 하는 구조를 당장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인식, 문화, 또 제도, 또 그를 실천하는 분위기 이런 것 등등은 모두 민간군 합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 자체 의견도 있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을 전부 좀 접목시켜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아주 뿌리부터 좀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 그리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에 대한 강화, 현재 양성평등 정책과로는 턱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국방부 내 성폭력 대응 전담 조직을 신설해서 그것도 장관 직속 전담 조직을 통해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번 사건을 제가 후속 조치하면서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 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이 신속하게 또 한 개 기구에서 네. 정말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부대 지휘관이 지휘권과 사법권을 독점할 수밖에 없도록 군 사법체계가 짜여져 있습니다. 반드시 개편해야 될 텐데요.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구성, 운영하고 수사, 기소, 1심 재판까지 민간으로 이전하는 군사법원법 개정 적극 찬성하십니까? 지금 국회에 발의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있는데요. 네. 그 안에 또 이제 개별 의원님들께서 또 주신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 등 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이제 좀 포함되어 있는데요. 입법 취지에 적극 동의하고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 2014년에도 동일한 논의가 있었고 제도적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국방부 반대해서 여야 합의를 이루어지 못하고 결국은 본질적인 제도적인 제약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군 인권 보호관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판단 어떻습니까? 군 인권 보호관 신설을 위해서 사실 국방부도 인권위원회하고 법 개정을 전제로 해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그것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번에는 국회에서 군 인권 보호관 문제, 군사 법원법 개편 문제 반드시 여야가 합의하고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국회 역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민간군 합동위원회가 출범을 합니다.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우선 민간군 합동위원회는 이 위원회의 취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역 문화를 구축하자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서 병역 내 생활하는 저 말단 조직까지도 전부 좀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 이번에 이제 그 문제가 되었던 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분과뿐만이 아니고 장병들의 인권 보호, 조직 문화 개선, 또 장병들의 생활 여건 개선,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군의 형사 절차라든가 또는 국선 변호인 제도 등을 포함한 모든 것 등을 여기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관련 건에 대해서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민간군 합동위원회 구성을 이제 이번 이제 금요일 날 발족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목표는 9월 이렇게 답을 내려고 하고 있고, 그러나 이 9월 이전에도 이 분과별로 속도감 있게 토의를 해서 접목시킬 분야는 바로바로 접목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성폭력 사건에 대한 중간 보고는 어떻습니까? 언제쯤 이중사를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자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이런 걸 국민들한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건 뭐 예단할 수는 없고, 이건 노력을 더 해나가고, 그 다음에 수사를 해나가는 중에도 이런저런 의혹들이 제기되면은 그걸 다 또 포함시켜서 낱낱이 밝혀내야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예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군의 특수성은 존중해야 되지만 그에 매몰되어서 근본적인 혁신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이스라인 시프트, 그러니까 기준선을 이동해야 됩니다. 장관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듣고만 있어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걸까? 달라지긴 할까? 아님 더 기다려야 되는 걸까? 요즘 많이 인용되고 있는 캠페인 영상 속의 문구입니다. 관행과 경험, 익숙함을 내려놓는 것은 낯설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익숙함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군은 과감하게 기준선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새로운 기준선은 천안함 장병들이어야 합니다. 병역 문화의 새로운 기준선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병사들과 군의 당당한 일원인 여군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미래에 맹하는 새로운 시간과 경험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의지가 모아질 때 새로운 대한민국은 가능할 것입니다. 정평희 여사 감사합니다.